긴세대 목사의 좌충우돌 취업기, 환갑 야간대학생의 오감 적응기. 환갑 청춘 저 원용일이 1983년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한 이후 2025년 42년 만에 서영대학교 파주 캠퍼스 미래자동차학과에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방 메고 학교 간다니 기분 좋은 것 같은데요. 어디 계속 좋은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3월 첫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어서 3월 4일 화요일에 개강해 학교에 갔습니다. 첫날 자동차 엔진 정비 수업과 차량 네트워크 장치 진단 수업이 있었는데요. 첫날이고 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여유 있는 수업 시간이었죠. 그런데 수업 분위기는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업 내용을 알아듣기 힘든 건 차차 나아질 거고 어쩌면 계속 그럴 문제였는데요. 대학교 수업이라고 기대한 강의실이 아닌 겁니다. 일단 천정이 높습니다. 공간도 넓고요. 뒷문은 통유리 접이식 창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자동차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시뮬레이터라고 하죠. 각종 엔진들, 변속기 같은 것 실습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 수십 개가 교실 양쪽으로 놓여 있고요. 카센터 가면 볼 수 있는 리프트가 강의실 안에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에 접이식 테이블 의자를 펴고 앉아서 수업하는 겁니다. 칠판뿐만 아니라 대형 모니터가 있고 수업하시면서 교수님들이 모니터에 직접 적으면서 설명하기도 하니 예전 제가 대학 다닐 때와는 달라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캐한 냄새, 기름 냄새, 또 엔진 시동 걸어서 나오는 이 매연 냄새가 깔려 있고요. 환풍기가 늘 돌아가고 있는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학우들은 대부분 담배 피우러 나가는데 저는 맑은 공기 마시러 도망 나갔습니다. 야, 여기서 어떻게 일주일에 나흘씩 16학점 공부를 해내지? 4개월 가까이 6월 말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야, 이 교실 자체가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실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부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공부가 공학이잖아요. 공학이 남녀공학이 아니라 자동차 공학이란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공업이론의 응용 분야이니 기초공학보다 더 실습을 많이 해야 하는 실천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첫날 수업 참석해보고는 대강 파악했습니다. 제가 꽤 괜찮은 새내기 학생인 거 맞죠? 그럼요, 제가 인생 한 바퀴 지내고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환갑 청춘인데요. 그런데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 차량 네트워크 장치 진단이라는 과목을 오리엔테이션하고 교수님이 좀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손 번쩍 들고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차량 네트워크 장치 진단이라는 과목에서 뭘 배우는지 조금만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목 개요 설명한 거 다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필기도 잘 못했어요. 못 알아들어서요. 무슨 모듈 그러면서 절 보고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옆에 학우들 아직 이름도 모르지만 둘러보고 쳐다봤는데 다 모르겠다는 표정이던데요.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라는 교수님 말씀에 조금 위로를 받고 첫날 수업을 마쳤습니다. 집에 가는데 테이블 의자 접는 소리가 탕탕탕탕 어찌나 크게 들리고 또 어떻게 빨리 다 사라지는지요. 제가 맨 나중에 남았습니다. 이후에 모듈이라는 단어, 이거 이공계통에서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공부를 좀 했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며칠 다니다가 확실하게 알았는데 우리 집이 학세권이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고양시 풍동이라는 곳에 삽니다. 서영대학교는 파주 북쪽 끝쪽에 있습니다. 임진강까지 직선거리로 한 3km쯤 됩니다. 자유로길로 해서 가면은 40km 거리,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생겼지요. 고속도로비가 들긴 하지만 그리로 가면 29km, 짧으면 22km, 25km 길도 있습니다. 제가 다 다녀봤죠. 시간대 따라 빠른 코스로 가면 25분이 걸리는 겁니다. 이 길이 제가 등교할 때 주로 가는 길입니다. 퇴근 시간인데도 도로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학세권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집값이 오를 리도 없는 억지 학세권이지만 환갑 청춘에 학교 가는 길은 참 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교 가는 길이 참 힘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나 걸어서 한 30분 내에 갈 수 있었지 중고등학교는 버스 타고 걷고 해서 1시간 이상 걸리고 대학 때도 고양시에서 서울 사당동까지 또 안산으로 이사가서 사당동까지 신학대학원은 안산에서 양지까지 다녀야 했고요. 또 수원에 있는 학교에 공부하러 2년 다닐 때도 참 등하굣길이 쉽지 않은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갑 맞으면서 다니는 학교는 참 감사하게도 바쁜 때는 40분 전에 집에서 나와도 학교에 늦지 않는 겁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운동장에 차 대고 과장하지 않고 한 20m 걸으면 바로 강의실입니다. 바로 의자 펴고 수업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파악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돈이 좀 들어갑니다. 고속도로로 가니 거리는 짧아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듭니다. 왕복하면 12,000원 정도의 교통비가 드는 겁니다. 학교생활을 해보니 등록금은 감사하게 면제받아도 학교생활 비용은 꽤 들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저녁에 밥을 사 먹으면 5,500원입니다. 저렴하지요? 객지생활 오래 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요즘 5,500원으로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면서 열심히 사 드시라고 하는데요. 또 커피나 차를 한 잔 마시면 3, 4,000원, 하루에 한 2만원 드는 겁니다. 한 달 하면 3, 40만원은 든다는 거지요. 물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는데 연비 좋게 운전을 하는 거죠. 하굣길에 20km를 달렸는데 연비가 20이 넘습니다. 그러니 연료비를 한 2,000원이 되게 하면 교통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밥과 차는 안 사 먹으면 되고요. 등하교를 승용차로 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하면 하루 4,000원 이하로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밥은 사 먹어보니 많이 먹으면 졸려서 수업 듣기 힘들고 적게 먹으면 아깝고 그래서 가끔 사 먹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집에서 먹고 가기도 하고 아내가 샌드위치나 저녁거리를 싸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때도 있지만 주로 낮에 일하는 게 힘든 날이죠. 작업하는 양이 많거나 잘 안 돼서 힘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다시 힘내서 학교 가서 몇 시간 2교시인 날도 있지만 4교시인 날 많은 날을 5교시 수업을 하고 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 추스르고 나와서 19층에서 내려가야 하는데요. 걸어가나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데도 그게 왜 그리 긴지 모르겠습니다. 야, 일하는 사람이 야간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주경야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새삼 감탄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엊그제 6월 23일에 자동차 전기전자 정비 과목 마지막 시험 보고 1학기를 마쳤는데 수업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출석했고 지각도 없었습니다. 과정평가형이 출석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결석하지 않고 수업 다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1학년 2반에 막내인 학우들이 5명 있습니다. 그 20살 꼬마들이 대단합니다. 우리 반 19명 전체 인원이 다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2006년생입니다. 20살, 만으로는 19이 안 되기도 했는데 낮에는 기아 오토큐, 현대 블루엔즈 같은 정비소에서 일하고 학교에 오는 막내 학우들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후에 취업해서 막내 정비사로 일하면서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광진이, 재홍이, 세민이, 연훈이 4명이 그렇고요. 또 한 명은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서 축협에서 일하고 야간에 학교에 오는 겁니다. 진호는 자기가 일하는 트럭을 타고 학교에 옵니다. 우리과 주간반에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에 우리 반 아이들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대학 공부하면서 자격증 위에 공부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반 5 학우들은 낮에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러 오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 1특급반원의 방선호 원장님 대학에서 가르치시는데 젊은 학생들 시험 보러 오면서 샌들 신고 와서 볼펜도 없어서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귀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수는 아니고 같은 학생이지만 이 아이들, 동급생인 이 젊은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 뒤늦게 대학 공부하면서 스스로 난 서영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1학년 2반 목사 반목이라고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임명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교구를 맡겨주신 셈이라고 보고 학우들과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수업이 있는 날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주로 기도했습니다. 교수님들은 해당 수업일에만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는 여러 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젊은 학우들 광진이, 재홍이, 세민이, 연훈이, 진호를 위해서는 더 애잔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밥 제대로 못 먹고 저녁에 수업 오는데 과자나 간식도 좀 더 챙겨주고요. 아이들에게도 배웁니다. 저랑 41살 차이가 나는 젊은이들인데 일하고 공부하는 열정을 더 배우겠습니다. 언젠가 실습 시간에 한 친구가 안 보여서 물어보니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나오겠다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컨디션 안 좋으면
공부도 좀 쉬는 게 맞지. 그것도 제가 좀 배울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갑청춘 야간대학생 오감 적응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감 얘기는 시작도 못했네요. 다음 영상에서 오감 적응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환갑청춘에 할 말 많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